매수한 아파트 화장실 배관에 문제가 있으니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이상하네. 내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집이 빨리 나가야 할 텐데 부동산에서 왜 연락이 없노? 여보세요? 지금 집 보러 오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네, 이 집입니다. 여기가 역세권인데다가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습니다. 신혼부부신가 봐요. 예. 우리 큰애 학교 때문에 급하게 팔게 됐지만 진짜 동네가 조용하고 살기 좋습니다. 집주인께서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참 깨끗하죠? 제가 여기 산 지 10년 넘었지만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치고는 구조도 잘 빠졌네요. 자기야, 마음에 드나? 이때까지 본 집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네. 그러면은 편안하게 쭉 한번 흘러보세요. 그렇게 저는 이경준 씨 부부에게 아파트를 매도했고 잔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게 뭐지? 전에 아파트 산 신혼부부네. 아래층 아파트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 호실에 화장실 배관에 있으니 하자 보수를 해주십시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사는 10년 동안 아랫집에서 물 샌다고 올라온 적이 없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사 가셨는데 여기는 어쩐 일로? 고생 많으시죠. 집 산 사람들이 아랫집에 물이 새는데 제가 판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내 사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집 이사 오기 전에 한참 집 리모델링 한다고 막 공사하던데요. 그래요?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예, 화장실이랑 다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가세요. 리모델링 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화장실까지 공사를 다 했다니까 따로 수리를 안 해줘도 괜찮겠지. 뭐?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 봐야지. 아니, 이렇게 소송을 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하자 보수해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수리를 안 해줬잖아요. 하자 있는 거 감추고 저희한테 집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랫집에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돈으로 누수공사랑 보수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 주셔야죠.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다던데 공사하면서 문제 생겼는데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자 있는 집 저희한테 파셨으니까 책임지세요. 진짜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자, 집을 매도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건 정리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남우희 씨는 이경준 씨 부부에게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남우희 씨는 이경준 씨 부부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게 되는데요. 아래층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이경준 씨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 화장실 배관에 있으니 하자 보수를 해달라는 겁니다. 남우희 씨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좀 더 알아보니 이경준 씨 부부가 이사하기 전까지 화장실 등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걸 알게 됐고 별도의 수리를 해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경준 씨 부부는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누수공사와 보수를 했다며 남우희 씨를 상대로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남우희 씨가 실제로 거주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매도인 남우희 씨 입장에서는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하자 담보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드라마 사례에서는 매도인 남우희 씨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이 계약할 당시에 매수인이 이 하자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매수인이 매매 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는 걸 알았거나 가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계약할 당시에 하자를 몰랐다면 적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매수인이 매매 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고 해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쉽게 설명을 하면 예. 그 하자가 중대하고 아예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요. 가능하더라도 보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화장실에 누수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그냥 목적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입니까? 일단 남우희 씨가 매도한 아파트는 규모가 작고 아파트 화장실 누수는 주거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보수가 불가능하지는 않고 네. 미리 조사를 해본 결과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화자로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해제는 인정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경준 씨 부부가 남우희 씨를 상대로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 사실을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의 존부는 매매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남우희 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 사건에 대해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경준 씨 부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화장실 공사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예.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씨가 실거주할 당시에는 아래층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할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남우희 씨는 이경준 씨 부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제기받았거든요. 남우희 씨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남의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매도 시점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경준 씨 부부가 인테리어 공사로 화장실도 공사를 했었다는 사실을 공사업체나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하자 감정을 통해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들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아파트에 이경준 씨 부부가 주장하는 누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남우희 씨가 누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뭐 물론 그분들은 다행인데 네. 이사를 들어온 이경준 씨 부부는 또 신혼부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한두 푼 하는 집도 아니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매수인 이경준 씨 부부는 공사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전 이것도 궁금한데요. 하자 담보 책임에도 뭐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하자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하는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하면 됩니다. 네. 자, 하자의 존재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매도인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집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팔았는데 갑자기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굉장히 황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계약 시 특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는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면 좋을까요? 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네. 건물의 하자, 균열과 누수에 대해서는 매도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나 부동산의 누수 하자는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러한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다만 매도인의 고의성이 인정이 되며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야, 저 같은 경우는 집을 팔았을 때 예. 약간의 좀 누수가 있어서 아예 그냥 공사하라고 돈을 방수비를 몇백 주고 왔거든요. 그런 경우도 괜찮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서로 협의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예, 괜찮은 특약입니다. 착한 매도인이셨네요. 아, 그럼요. 저는 뭐 언제나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하, 이탈 없이.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의뢰인 남우희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남우희 씨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매도 시점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인 이경준 씨 부부가 매수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로 화장실도 공사를 했다는 사실 등 이러한 점을 들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이경준 씨 부부가 주장하는 누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